많이 더우셨죠? 근데 이제는 장마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짙어지는 먹구름만큼이나 여러분의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기업의 그 부채까지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힘을 내야겠죠. 오늘 힘이 되어드릴 재미나고 알찬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키워드로 저희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요즘에 최근 한국산업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회생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이 증가되기 때문이고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고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되기 때문이 주요 원인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업들의 그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돼서 그 회생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사실 이 금리랑 정말 뗄 수 없는 관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기업 회생을 하는 주요 원인을 우리가 대출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기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매출이 줄어든 원인도 있지만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대출이 이자율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기업이 매출이 증가가 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그 시설 확장을 합니다. 그쵸. 시설 확장을 하다 보면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짓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 사업보다 새로운 비용이 증가되는 이런 요인이 발생되고 그걸 예상치 못해가지고 그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업 회생했던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시설 확장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 회생에 들어온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어쨌든 매출이 늘어나면 뭔가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고 시설 같은 것들도 좀 보충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좀 뭔가 좀 악순환이 되는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이렇게 다 해주나?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 일반적으로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죠. 은행에서 빌리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돈을 되게 보수적으로 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빌리고 싶겠죠.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그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이런 법을 만들어서요. 그 보증제도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10억을 빌린다 치면 그러니까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에서 한 80%, 90%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요. 네.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10억을 대출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이 어렵게 되거나 회생이나 파산이 되면 은행은 10%의 손실밖에 안 받는 거고 나머지 80%, 90%의 손실은 그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예, 여기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대출을 받는 것처럼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증서 대출. 아, 요거는 근데 진짜 몰랐던 부분이긴 해요. 처음 알았어요.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증서로 이렇게 네네. 대출해 주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은행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돈 빌려 주는 거니까 예전에는. 근데 이 보증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이 딱 돼 있으니까 이게 보증서도 이게 무한정으로 보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되면 보증 기간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여기서 대표님들이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받죠. 보증 기간 만기가 되면 기업이 운영이 잘 되는 대표님들이야 당연히
연장된다고 예상해가지고 네.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기업이 좀 어렵다든가 뭐 일시적으로 좀 어렵다든가 이런 대표님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보증서 연장이 안 될 때. 그럼 보증서 연장이 안 되는데 보증서 연장을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뭐 분식회계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분식회계, 예. 분식, 예. 분식회계. 그렇죠. 예.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예. 분식회계. 예. 뭘까요? 그 분식은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분자가 가루 분자예요. 가루분.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이게 분칠한다, 얼굴에 분칠한다 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이쁘게 분칠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 예쁘게. 예. 그러니까 예쁘게 재무제표를 예쁘게 분칠한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적자인데 네. 기업을 흑자처럼 만드는 거죠. 재무제표 자체를.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흑자로 돼 있으니까 그 네. 흑자 재무제표를 가지고 보증기관에 가서 아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보증서 연장을 해다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회생이 들어가게 되면 네. 분식한 게 상당히 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뭐 의사 선생님이 환자 몸을 볼 때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 진료가 되듯이 그렇죠. 회생 들어갈 때 이 분식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회생이 딱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이렇게 회사가 좋은데 왜 회생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죠. 예, 이 서류상 그 분식된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너무 건강하고 진짜 잘 운영되는 회사예요. 근데 왜 회생이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대표님이 그러죠. 아 분식입니다. 이렇게 예. 그걸 솔직하게 예,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만이 법원 입장에서 네. 이 회생을 진행할 건지 네. 파산할 건지 네. 이런 결정을 하고 네.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걱정하는 그거예요. 아니 분식했다고 내가 판사님 앞에서 말을 하면 이거 회생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나 형사 처벌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 회생이란 제도는 네. 누구를 이렇게 처벌시키고 과거 너의 잘못을 벌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 과거에 분식을 했지만 현재 몸 상태는 어때? 네, 현재 몸 상태를 다 낱낱이 밝혀주면 네. 법적 기준에 판단하에서 회생 가능성 있으면 회생시켜주고 회생이 힘들다 싶으면 뭐 회생 기각 결정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회생 제도는 그 기본적으로 한 90% 이상은 개시 결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분식하는 것을 대부분의 대표님이 주저하는데 저는 항상 그 대표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현재 몸 상태를 솔직하게 판사님에 말씀드려야만이 이 회생 절차가 잘 이루어진다. 해서 분식한 기업들도 저도 인가를 해서 지금 잘 운영되는 회사도 몇 군데나 있거든요. 그래요? 예. 어쨌든 내가 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끝낼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네. 연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되게 그냥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방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를 예. 너무 새롭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연장을 신청하면 그게 쉽게는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연장이? 아무래도 그 기업이라는 게 이게 뭐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이야 뭐 이렇게 쉽게 파악이 되지만 기업은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뭐 자산이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 분께서도 주식을 하나 모르겠지만 네. 그 나중에 결산 때 됐을 때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 해가지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영업실적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기업도 자기가 1년 동안 계속 영업을 해봐도 결산하기 전까지는 내가 돈을 벌었나 안 벌었나를 몰라요. 예. 근데 일반 개인들은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한 달 들어온 돈이 뻔하니까 카드값 내고 뭐 학원비 내고 하면 얼마 남는다. 이게 쉽게 월말마다 이게 계산이 되지만 이 기업들은 그 계산이 안 돼요. 그쵸. 예, 그 막판에 돼가지고 결산할 때 네. 결산을 다음 해 3월에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해 3월에 작년 12월 31일까지의 영업 내용을 결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3월 달 되기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돈을 벌었다, 뭐 손해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막판 딱 결산하게 되면 이거 생각보다 돈 더 벌었다. 이거 생각보다 돈을 못 벌었네. 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게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갖다 주게 되면
기술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뭐 기술보증기금, 뭐 신용보증기금 이런 기관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밖에 믿을 수 있는 다른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실제는. 예, 그래서 분식회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대출 연장을 해주면 뭐 대출 연장, 보증서 연장을 해주면 연장을 해주죠. 근데 이게 분식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서류 숫자만 이렇게 서류 숫자만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재무제표 뭐 숫자인데 뭐. 근데 어떤 식으로 돈이 드냐면 대표적으로 매출을 분식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매출을 늘리려고 하면 없는 매출을 발생시켜야 돼요. 없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거든요. 계산서를. 그러니까 이쪽에 거래를 안 했으면서도 계산서만 받아서 내 매출을 늘려요. 네. 그리고 다른 방법이 비용을 줄여요. 실질은 내가 비용을 썼어요. 네. 무슨 원자재 구매 대금으로. 네, 네. 근데 그것을 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도 그것이 세금 계산 발행할 때도 통상적으로 계산서를 사고 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서 사고 파는 비용이 들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 발생을 재무제표에 여기 표시를 안 해놓다 보니까 회사는 적자인데 영업이익이 났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세무서로부터 세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적자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득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불필요하게 계산서 어디서 받아온다고 돈 지출되죠. 낼 필요 없는 세금 내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더 지출되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분식을 통해서 대출 연장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영업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나쁜 걸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뭔가 필살기라고 해서 뭔가를 딱 했지만 그렇죠, 예.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점프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 미리 대표님들도 좀 인지를 하고 시도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보증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크니까 단위들이. 그렇죠. 예. 그 통상 그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한 1%는 될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설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같은 경우 대출 보증 받으려면 대출이 한 40억이라고 하면 한 4천. 예,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보증서 연장하려고 그 보증 수수료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것도 엄청난 큰 비용이 지출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도 보증서 연장 만기가 됐을 때 그 보증 수수료 낼 돈이 있으면 이 돈 가지고 내가 회생을 하지 해서 그분 같은 경우는 보증 수수료를 안 내고 바로 회생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대출 받으면 대출 원리금 상환도 해야죠. 그 중간에 보증서 연장한 보증 수수료도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기업 경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대출 이자가 올랐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진짜 도미노 같이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죠. 매년 그 연장, 대출 연장, 보증서 연장 이거 가지고 대표님들은 엄청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갑 중에 갑은 결국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기술보증기금, 뭐 은행이죠, 실제는. 그쵸. 예. 내가 지금 대출 연장도 앞두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잘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역시나 이럴 때 좀 전문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렇게 사례들이라든지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를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 대출 만기 연장이나 보증서 연장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도 기업 회생을 또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돼서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그 연체 이자가 상당히 높은 이자율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생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뭐 파산 지경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좀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본인의 상황을 좀 어떻게 잘 개선할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 그리고 김용효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대출과 기업 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난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